치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특유의 냄새와 소음, 치료 시 발생하는 통증은 치과 공포증까지 부르는데요. 천으로 얼굴을 덮고 시행하는 치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이 썩은 부위 갈 때 신경을 다 죽이고 한다가 하더라도 그 소리하고 그게 좀 한 일이지만 사실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들류 같은 걸 막 넣고 쪼개고 그렇게 딱 느껴지는데 아프고 소리도 무섭고. 치과 공포증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있다면 수면 치료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모든 나 언제 잤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중요해진 치아 건강. 구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면 치료는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기술로 구강 건강을 회복시킨다. 치과 보존과 전문의 박진성 원장. 바쁘다는 핑계로 구강 위생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양동현 씨. 언제부턴가 잇몸이 시리고 아파왔는데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가짓수도 점점 줄었습니다. 나물 이런 걸 안 먹잖아. 부드러운 거. 식당에 가면은 이제 국물 위주로 해갖고 그냥 국밥식으로 해갖고 그냥 그걸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깍두기, 뭐 김치 이런 거는 뭐 아예 손이 젓가락이 잘 안 가고요. 배달 일로 활동량이 많아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치과 가가지고 신경 치료 받고 그러는데 윙 소리도 나고 막 그게 아마 공포심으로 느껴진 것 같아. 치과 가는 자체가 그냥 싫어가지고 그 냄새도 싫고 솔직히 치과 냄새도 싫고 막 그것 때문에 안 간 것 같아 느낌이. 예. 잇몸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와 진통제까지 먹으며 치과를 가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치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아예 그냥 뭐 다 해야 된다니까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수면하는 대로 가자 이왕이면 수면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용기를 내고 가는 거예요. 수면 아니면 아마 또 생각이 아마 바뀌어가지고 또 시기를 또 늦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고민 끝에 수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진을 시행했는데요. 치아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못 오셔서 지금 치아들이 하나 둘씩 이게 달이 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달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아쉬운 거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이 치아들은 다 뽑으셔야 되거든요.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의 뿌리가 다 드러난 상태. 치주염도 심각했는데요. 미세한 음식 찌꺼기가 잇몸 사이에 남으면서 염증을 유발한 겁니다. 염증으로 잇몸과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이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나 치아가 너무 안 좋은데 부끄럽다 뭐 어떠다 그러면 제가 첫마디로 드리는 말씀이 괜찮다 과거는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예요. 무서워서 못 왔다. 그래서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미루지 않을 수 있었으면 이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미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움을 좀 덜 경감시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감시켜 주는 게 저는 수면치과라고 생각하고. 발치 후 전악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데요. 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했죠. 우리가 하는 이런 수면은 다른 수면 방법들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약물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환자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모님이 옆에서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는 사모님을 보고 위험하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코골
누우면서 주무시면 돼요. 양동현 씨처럼 치과 공포증이 있을 때 수면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면으로 그 원장님 말씀도 듣고 이러니까 좀 낫죠. 그래도 역시 긴장은 된다. 예, 역시 긴장은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면 치료는 수면 위 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주입해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치료하는 겁니다. 혈압은 괜찮으시고, 뭐 당뇨약 이런 거 없으시죠? 혹시 병원 가시면 천식이 있다 그런 소리 못 들으셨고. 전신 질환이나 지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이른바 의식하 진정요법을 이용하는 시술 방법인데요. 약물을 주입해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약 10분, 15분 들어가요, 돌려요. 주무시고 나시면 마취부터 할 거예요. 약 10분이 지나면 가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약물을 써서 주무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주무시고 있는지 숨은 잘 쉬는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계들 두고 또 응급실 간호사까지 혹시나 해서 그 기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호사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뭐 수면 내시경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물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는 간혹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혼합해서는 쓰진 않고요. 한 종류의 약물만 쓰고 있어요.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는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가수면 상태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의료진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의식이 회복한 후에는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심하지 않은 치주 질환은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잇몸의 궤양과 염증이 함께 사라지는데요. 잇몸 손상이 심할 땐 원상 회복이 힘듭니다. 양동현 씨는 심각한 염증으로 치아 기능이 상실돼 발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28개의 치아 중 살릴 수 있는 치아는 겨우 1개였습니다. 오늘은 위턱의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문제가 있는 치아를 발치하고 인공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될 인공 치근을 심어주면 치료는 끝이 납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돌아오는데요. 잇몸을 봉합한 부위는 거즈를 물어 지혈해줍니다. 눈 떠볼게요. 어지럽지 않으셔요? 우리 회복실 가실 거예요. 수술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없으시고. 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 회복실에서 잠시 쉰 후에 치료를 마무리할 겁니다. 치아를 발치하면 식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시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도 좀 쉬고 깡 물어봐요. 물어요 깡. 깡 물어. 그게 없어요. 수술이 잘 됐는데. 그렇죠.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치료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전처럼 두렵진 않습니다. 아내는 뭐 한번 해봤으니까 예뻐 뭐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깔비도 못 먹을 거고 이제 아파서 물도 못 마시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치과에 대한 공포증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한 번, 20대에 사랑니 치료를 하면서 또 한 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성원 씨는 이전에 사랑니를 빼면서 치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쪽에 사랑니도 빼야 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 이빨 드릴로 가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 염증도 있어가지고 통증까지 있으니까 심적으로 더 부담이 돼가지고 저한테는 그 20분, 30분이 20분이 아니라 더 길게 아프게 느껴져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이제 사랑니 다시 뽑기가 좀 꺼려져요. 보통 부분 마취를 하고 치료해 큰 통증을 느끼진 않지만 의식이 있어 시술할 때 나는 기계음과 주변 소음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쪼개서 발치하는 과정을 맨정신으로 겪으면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치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게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랑니 발치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니 뿔을 뽑을 때는 뭐 굉장한 고통이 있고 또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 주사에 대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과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28개 중에 하나를 치료를 했는데 그 기억이 안 좋다면 나머지 27개 치료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치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치과 치료를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28개의 모든 치아가 이제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치료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잠시 덮어둠으로써 다음에도 또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그 다른 치료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와야 뭔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수면 치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랑니도 수면 마취로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듣고 엄청 기뻤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사랑니가 뽑혀 있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옛날만큼 무섭진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얕은 잠에 들게 한 후 사랑니 치료를 시행합니다. 병원이에요, 병원. 마취예요, 마취. 가장 아프고 싫은 기억으로 남는 마취 주사는 가수면 상태에 접어든 이후 시행하는데요. 사랑니가 사선으로 자란 탓에 절반은 잇몸 안에, 다른 절반은 잇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고 인근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치해야 합니다. 마취에서 깨면 신기하게도 아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사랑니 뽑았을 때는 저는 이게 저도 같이 깨 있으니까 그 무서운 뭐 소리나 그 무서운 게 그대로 다 느껴지는데 하는 동안 이번에는 이게 생각보다 그냥 걱정했던 것보다는 금방 또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도 다 끝나 있고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하고 또 이제 남은 또 위에 사랑니 뽑아야 될 것도 2개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그것도 다음에 걱정 없이 와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 건강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치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진료를 미뤘던 박성근 씨.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잇몸 상태가 나빠 기존에 치료했던 보철물과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제일 싫은 게 그 신경 주사 맞는 거 진짜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썩은 부위 그 갈 때 신경을 다 죽여가 한다가 하더라도 막 그 소리하고 그게 좀 그 한 일이지만 사실은 눈물이 조금 날 정도로 이가 아프면 일단 참게 돼요. 왜 그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오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를 한 4일, 5일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진통제 하다가 안 되면 치과를 오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일이 더 벌어지는 거죠.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치아 표면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에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면서 생긴 세균성 치태입니다. 이게 치주 조직을 파괴하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치아 덜렁덜렁 거렸고요. 위에도 덜렁덜렁 거렸고 그리고 반대쪽은 씹지도 못했고 치아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아래쪽은 여기가 신경관이라고 해서 얘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얘까지 거리가 멀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위쪽에 제가 그때 뼈가 워낙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땅에다가 어떻게든 기둥을 박아야 되잖아요. 기둥을 박는 게 사실은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예요. 뼈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분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뼈 이식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얀색으로 여기도 뭐가 돔처럼 쭉 올라오는 거 보이죠? 예. 이게 다 뼈 이식을 한 거거든요. 비어있는 잇몸에 뼈를 이식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치아는 발치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습니다. 이게
통증에 대한 게 나이 많고 적금을 떠나가지고 이게 머리에 백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신경주사 놓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회복실 가면은 입이 피는 것도 있고 좀 붓기는 있어도 통증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1도 후회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치과 치료할 때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잘 씻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수면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는 수면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뭐 잘 씻게 해달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환자분도 보셨지만 위치를 잘 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혈전용, 혈압약 같이 쓰고요. 아, 같이. 그런데 좀 치료할 때 요거를 안 끊어도 된다. 그 병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미리 피 네네. 많이 나오는 분 치료가 네네. 됐으니까 그 정도 피는 아, 그 정도는 괜찮으시다. 지금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의식화 진정요법.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병력을 꼼꼼하게 확인 후 치료가 시행돼야 합니다. 잇몸 속에 심어져 있는 인공치근과 잇몸뼈 사이에 골 유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지대줄을 심는 치료를 하는데요. 뿌리 역할을 하는 치근과 치아 모형인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길고 힘든 치료지만 수면 치료로 진행해 통증 없이 시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사가 미네 이제. 아, 보이시죠? 이제 나사 주위로 피가 이제 그게 들어선 데만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인공 보철물을 고정하면 길었던 임플란트 시술이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 기억나세요? 모르겠는데 나 언제 잤어요? 뭐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조정이 잘 되면은 음식이 찌꺼기도 안 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은 어차피 의사 선생님 보편적으로 갖고 계실 게고 단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내가 겁이 많아가 그런 건지 일단 통증 없이 했다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피가 나고 이렇게 한데 아픈 건 없어요. 그냥 이물질이니까 이게 좀 찝찝한 건 있어요. 근데 그 느낌 이상 뭐 어떻게 이게 뭐 부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니까. 김태연 씨는 사고로 앞니가 깨져 브릿지 시술을 했습니다. 브릿지 시술은 빠진 이에 좌우 주변 치아를 깎은 후 보철물을 연결하는 건데요. 불편한 증상으로 언젠가 임플란트를 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치과를 갔다 오면 몸살이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잇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나 벌써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방법이 없다면 해야 된다. 그 생각인데 미루고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뭐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수면 치료가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이제 됐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치과를 오지 않은 사이 오랜 시간 사용한 보철물에 치은염이 생겼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났죠.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치료한 치아는 이 치아랑 뼈랑 붙어버려요. 원래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서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붙어버려서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구 같은 걸 써가지고 드릴로 드르륵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데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 남고 좀 그렇잖아요. 수면을 하면 하시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왜 그러세요 하는데 환자분은 정작 기억을 못해요. 수면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자기가 이 시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통증이 없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치은염이 심해 재보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면 치료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전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죠. 먼저 염증이 심한 보철을 제거한 후 잇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잇몸 안쪽에 물혹을 발견해
임플란트 식립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물혹을 제거해줬습니다. 이제 경과를 보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때요? 기억나요? 기 전혀 안 나요. 안 나죠? 네, 뭐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래. 네. 그냥 자고 일어난 거밖에 없어요. 그래. 네, 네. 이쪽에 물혹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기, 예, 네, 저기 네. 물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술하면서 물혹까지 다 제거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심으려고 했는데 심지는 못했고요. 네. 물혹을 제거하고 나면 그 물혹에서 좀 염증 기운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네. 3개월 뒤에 또 수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마취 하는 것도 기억 안 나고 전혀 없잖아요. 네, 뭐 네. 제가 잠깐 뭐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가버렸네. 그렇죠. 그야말로 알터니가 빠진 기분. 이제 임시 틀니를 사용하면서 김태현 씨에게 딱 맞는 임플란트를 할 예정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미루고 있던 치료를 시작해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앞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치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날라갈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던 거를 쫙 없앴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뭐죠? 쏨을 이렇게 딱 뽑아보니까 위에 막 짚고 했던 게 보이는데 뭐 그건 뭐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잠깐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발음도 잘 되네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정만 씨는 일주일 전 왼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이 끝났습니다. 아직은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자제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통증 없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빨이 안 좋을 때는 게장 같은 거 못 먹었거든요. 참 좋아하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부터는 이제 게장을 먹고 싶어서 첫 번째로 게장을 먹었죠. 예,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시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예전에 오른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만성 치주염이 생겼습니다. 브라인더 가는 그 소리가 자그러봐서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됐고 조금 늦게 가가지고 후회를 했죠. 이제는 치과 오기가 상당히 겁을 내고 했는데 수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치과는 이제 문턱이 낮아가지고 자주 가야 되겠다. 조금만 이상해서도 치과를 가서 치료받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임플란트는 정기 검진을 통한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임플란트 했고요. 여기도 임플란트 했고. 크게 한번 할까요? 여기도. 이게 다 임플란트예요. 네, 여기도 임플란트고요. 임플란트는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런 데 있죠. 환자분. 네, 여기도 그렇고 왼쪽 아래도 그렇고 수명이 다 돼가요. 수명이 다 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수면할 때 어때요? 그 어느 순간에 잠들고 깨니까 뭐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던가요? 자고 나니까 네.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진작에 해갖고 수면 임플란트를 할 걸 네. 생각 없이. 네, 그렇죠. 검진을 통해 연결 나사가 헐거워지진 않았는지,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던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수명도 달라지는데요. 양치질뿐 아니라 치실로 잇몸 사이를 잘 닦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도 필요합니다. 약효도 자주 할 뿐더러 이제는 이빨 관리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관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좋은 잇몸, 좋은 이빨 다 맛있는 거 먹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관리도 잘 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프지 않을 때 치과에 내원해 정기 검진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잇몸병이 심각하다면 수술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젠 피하지 말고 수면 치료로 치아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어때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희가 마취하는 것도 기억 못 하고요. 시술도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불안하고 무서운 기억들을 저희가 다 없애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편안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분들의 치아 구강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이게 바로 환자분들의 시간과 기회 비용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